흔히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고들 합니다. 근데 운동이야 그냥 하면 되지만 식단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머리 아픈 게 진짜 많죠. 그래서 운동보다 먹는 게 더 어렵다 라고 호소하시는 헬스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특정 식단을 알아보시거나 직접 따라해 보신 적이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식단이던가요? 가능했다면 지속 가능한 식단이었나요?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고구마, 닭가슴살 등으로 도배된 식단은 선수분들이 영양소의 총량을 쉽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일반인 입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니 너무 가혹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근육에 단백질을 붙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단까지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계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동일한 식사 메뉴와 동일한 훈련,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으로도 마른 사람들은 살이부터 정상으로 변하고 고도 비만이던 친구들은 수십 킬로씩 빠졌을 겁니다. 특별한 식단이나 운동이 아니었음에도 말이죠. 이처럼 증량이 필요한 마른 사람이나 감량이 필요한 뚱뚱한 사람이나 식단이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말라서 고민이신 분들은 굳이 억지로 살찌우려고 인스턴트 음식을 폭식하실 필요도 없어요. 괜히 그러다가 30대 중후반부터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수가 있어요. 마른데 배만 불룩 나온 흔히 말하는 이 T형의 체형이신 분들은 마른 몸에 배에 내장지방이 끼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뱃살이 특히 고민이신 분들은 균형 잡힌 식사와 일정한 수면 패턴을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아침 기상 시간뿐만 아니라 취침 시간 알람도 맞춰 놓으시고 1시간 이내에 주무시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집밥을 먹거나 회사 식당밥을 먹기 때문에 식단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할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헬스분들이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셔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은 하루에 자신의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운동하는 일반인은 하루에 자신의 체중 1kg당 1.5에서 2g 정도가 적절합니다. 한국인의 일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60에서 70g 정도이기 때문에 헬스를 하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기 위해선 단백질을 대략 2-30g 정도 더 챙겨서 먹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의 단백질을 자연식으로 섭취하려면 하루에 계란 흰자 7-8개, 닭가슴살 약 8-90g 정도를 추가로 섭취해 주어야 하고요.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한 번 먹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단백질을 얼마나 더 먹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먹기만 한다고 과연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될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 단백질을 먹어야 흡수가 가장 잘 되고 근육에 효과적으로 붙여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몸이 그걸 붙잡을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력운동, 즉 저항운동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단백질을 급하게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력운동을 하다가 한계치에 달할 때쯤부터 근육에 상처가 생기는데요. 휴식할 때 우리 몸이 이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섬유가 이전보다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자, 헬스장에서 운동을 끝낸 직후 이때가 바로 단백질 흡수의 골든타임입니다. 혹시 기회의 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영양소를 매우 적극적으로 빨아들이는 시간대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이 골든타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 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입니다. 운동이 끝나고 단백질을 2시간 내에 섭취해 주어야 흡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식품별로 단백질의 함량도 다르고 신체에 흡수되는 흡수율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식단 때문에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탄수화물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단백질을 자연식으로 챙겨 먹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좋은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단백질은 여러 아미노산들이 합쳐진 화합물인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총 22종입니다. 이 중 필수 아미노산은 10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다른 아미노산들이 충분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단백질 몇 그램 먹었다만 따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때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지와 흡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식품별 단백질의 질은 다음 표와 같아요. 보시다시피 대체로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흡수율도 높고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성장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유리한 편이지만 문제는 동물성 단백질은 취급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즉, 재료를 구매한 후 빨리 조리하고 섭취하지 않으면 쉽게 상한다는 겁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짬내서 운동하는 시간 확보하는 것도 힘든데 매번 시간 내서 장보고 보관하고 조리하고 먹고 치워야 되니까 이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많은 헬스어분들이 흡수율 높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유청단백질, 영어로는 웨이 프로틴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 유청단백질은 우유로부터 추출한 단백질인데요. 문제는 한국인의 75%가 우유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청단백에서 유당을 제거시킨 WPI, 즉 분리유청단백으로 된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분리유청단백을 섭취하시면 우유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도 문제없이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 중에 어떤 제품 골라야 할지 몰라서 궁금해하실까봐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어요. 단,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보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절대 식사 대용으로 드시지 마세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손실이 올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서 과량 복용하는 등 남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루에 딱 한 번 운동 끝나고 2시간 이내에 제품의 1회 섭취량을 천천히 드셔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과량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콩팥, 즉 신장에는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라는 것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단백질 보충제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말고 게이너를 섭취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이 웨이트 게이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보충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게이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혈당을 설탕보다도 더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보다는 탄수화물은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드시던 밥, 고구마, 바나나 등으로 보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선수분들의 식단을 빡세게 알려드려도 비현실적이거나 결국 힘들어서 포기하시게 될 거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고 나쁜 건 적당히 먹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고루, 적당히라는 말은 굉장히 기준 없고 모호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간 결국 무절제한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패스트푸드를 일주일 내내 먹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음식은 아예 일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완전한 절제와 무절제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운동을 하면서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치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팅 횟수를 미리 정해놓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식단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폭식을 하거나 무절제하게 식사를 하여 몸을 망칠 바에는 차라리 치팅 횟수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 끝나고 단백질 보충제나 계란 흰자 등으로 단백질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충해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매주 토요일에 치팅을 한 번 하기로 정해놓았다고 해보죠. 그럼 일단 내가 메뉴를 선택할 수 없는 집밥이나 회사밥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맛있게 드시고, 내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끼니에는 안 좋은 식사는 의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각종 튀김류, 패스트푸드, 과자, 밀가루 음식, 설탕 등등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걸 성공해내면 그 다음은 2주 간격으로 치팅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은 3주 간격, 그 다음은 한 달 간격, 이런 식으로 치팅 간격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꼭 주 1회씩 치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스스로 치팅 주기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고 단백질만 좀 더 신경 써서 잘 섭취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현재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건강해져 있을 겁니다.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단지 재미와 자극만을 쫓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도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한 발짝 더 전진하려는 분들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대인들이 현실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식단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식단 스트레스는 덜 받으시고 운동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신 거예요. 지금 바로 운동 후 단백질 추가 섭취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하신 뒤 치팅 주기를 정하시고 달력에 표시해보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식단법을 시작하신 것과 다름없어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운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